사람과 짐을 한 번에 이동하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전 시골집이 멀어서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자동차로 짐을 많이 옮기게 됩니다. 보통 짐을 많이 싣게 되는 경우는 이사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승용차로 캠핑이나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버리기 아까운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짐을 편하게 싣고 이동하고 싶지 않나요? 이럴 때는 자동차 트레일러, 자동차 루프탑, 자동차 바스켓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사용 시 만족감이 엄청납니다. 바로 시작하죠. 일단 바스켓 먼저 알아보죠. 바스켓 장점이 5가지라고 내가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메이커 운동화보다 가격이 쌉니다. 몇만 원대부터 제품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많은 짐, 큰 물건을 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설치 후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하 주차장 입출입 시나 주유소 자동 세차 문제 없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풍조름이라고 그래서 차가 이렇게 달릴 때 차량 위에 달려있는 바스켓과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를 이제 풍조름이라고 하는데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어쩔 줄 모르겠지만 전혀 소리가 작게 들리는데요. 오히려 차량 바닥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단점 중에 풍조름과 같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안전 차가 흔들린다든가 차가 전복된다든가 물건이 이탈한다든가 그런데 결속만 단단히 하면 안전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 2개를 또 알아봤는데요. 바스켓 단점 첫 번째는 물건을 이제 그 바스켓 위에다 이렇게 싣고 옮겨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 체력이 필요하긴 하죠. 여성분들은 혼자 하긴 좀 어렵다고 봐야죠. 물론 남자는 혼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둘째, 이 단점 2번째는 바스켓 위에다 물건을 이제 실을 때 이사 박스라든가 화물 아대, 미니 화물 깔깔이, 그리고 밟고 올라가는 자동차 문스텝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사 박스는 포장 이사 박스 말하는 거예요.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고, 화물 아대는 물건 이탈하지 않게끔 잡아주는 제품이죠. 다 쿠팡에 있고요. 미니 화물 깔깔이라고, 왜 화물 아대를 하고 결속을 했을 때 단단하게 고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다 쿠팡에 팔고요. 그리고 문스텝은 참 고리에 걸고 물건을 이제 차량 위에 올릴 때 밟고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직관적인 다 표현인데 그 쿠팡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품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요 제품을 보면 제가 7년간 장착하고 썼던 19만 8천 원대 물건이고요. 풀 알루미늄 제품이고 녹곡정 없고요. 오래 사용하니까 색이 약간 변하는 것 말고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 차가 SUV 구형 산타페인데 크기가 아주 딱 맞더라고요. 물론 풍조름 안전 문제 전혀 걱정 없었고요. 휴고 제품이고 내부 사이즈가 82×124, 그리고 전체 그 둘레 사이즈가 98×140×7,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이 약간 7cm가 더 앞부분이 여기 튀어나왔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은 딱 봐도 야무져 보이는 제품인데요. 나 짐 많이 실을 수 있거든 하는 제품이죠. 외형은 바로 전에 소개한 제품보다 좀 투박하죠. 가격은 20만 4천 원이고요. 물론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좀 기다려야 하고, 크기도 SUV 차량이긴 한데 사이즈별로 다양하고요.
120 곱하기 100cm부터 160부터 100cm까지. 요건 좀 크기가 좀 종류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다음은 요 제품인데요. 140 곱하기 100부터 180 곱하기 100. 크기가 좀 더 큰 제품이죠. 가격대는 22만원이고 튼튼하고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죠. 사이즈도 다양하고 물론 풍절음 없다고 봐야죠. 이렇게 막 딱 봐도 풍절음이 생길 꺼놓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구입할 물건은 뭐 위에서 말한 거 있잖아요. 이사박스, 미니 깔깔이, 화물 아대, 뭐 발스텝, 또 그물망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건 아래 링크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자, 다음은 트레일러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단 트레일러 장점. 물론 캠핑을 가려면 종류가 트레일러도 많은데요. 특히 트레일러를 많이 사용하죠. 요 카고 트레일러라는 거는 차 뒷부분에다 다른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트레일러에 비해 다른 여러 가지 트레일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죠. 일단 장점이 뭐냐면 첫째,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죠. 이게 큰 장점일 수가 있는데 또 이게 단점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트레일러만의 엄청난 그 장점인데요. 굉장히 편하죠. 그냥 짐을 그냥 편하게 그냥 서 있는 자세에서 바로 옆으로만 옮기면 되니까. 그리고 꺼내기도 쉽고. 그리고 이 트레일러 단점은 이거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가격대가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진짜 내 차에 맞는 게 어떤 건지 고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싼 가격이 10만원대부터 2천만원대까지 선택의 폭이 너무나 넓다 보니까 오히려 내 차의 설치 여부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진짜 꼼꼼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두 번째 단점인데요. 트레일러는 진짜 주차 문제도 생기게 되거든요. 주차 공간이 없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중고로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또 단점이긴 한데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캠핑을 가기 위해서 트레일러 면허를 딸 어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어렵다고 봐야죠. 이 제품을 좀 소개해 볼게요. 이 제품은 히치 바스켓 트레일러라고 해서 자동차에 바로 달아놓고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거죠. 트레일러 크기도 상대적으로 제일 작은 거지만 작다 보니까 또 장점도 있죠. 별도의 면허가 필요가 없는 제품이죠. 주의점은 짐을 실었을 경우 무게가 얼마나 버티는지를 알아봐야죠. 보통 200kg 이상은 걷어나가다고 보면 돼요. 이 히치 바스켓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뭐 그 이상 실을 경우에는 꼼꼼히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카고 트레일러라고 하는데요. 소형부터 중특 대형까지 다양한 종류의 럭셔리한 디자인부터 다양한 제품까지 포함되고 있죠. 트레일러 면허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트레일러에 따라서 관성 브레이크라고요. 이 관성 브레이크가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뒤에 있는 트레일러가 차 앞쪽으로 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 차 파손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을 이용한 유압식 브레이크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좀 알아보셔야 돼요.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알아보셔야지 나중에 뭐 설치하고 나서 큰 문제가 안 생기겠죠. 비용도 물론 꼼꼼히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 비용이 별도로 들어요. 이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루프탑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보통 루프탑은 차량 위에 텐트나 짐을 싣고 다니는 걸 말하는데요. 일단
차량 위에 달려있는 자동 텐트 같은 경우는 텐트 설치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열기만 하면 그냥 바로 텐트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차량 위에서 색다른 체험도 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크게 갈리죠. 다들 사용할 때만 좋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진짜 불평불만이 많더군요. 여러 가지 이유 중 제일 단점이 대표적으로 관리하기 너무 번거롭다고 하네요. 일단 루프탑 장점 먼저 알아보죠. 첫째, 압도적인 공간 확보예요. 쉽게 얘기해서 차 위에 차 공간의 한 반 이상만큼의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차 위에 자동 텐트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는 그냥 열었다면 바로 텐트가 설치니까 굉장히 좀 편하다고 봐야죠. 텐트 칠 때 막 바닥에 막 깔고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쓸 필요가 없어요. 뭐 볼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색다른 차량 위에서 색다른 체험을 볼 수 있는 풍경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처럼 공간 확보가 되다 보니까 냄새나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용하고 냄새가 좀 나는 제품들을 차 외부 루프탑 위에 차 위에다 싣다 보니까 뭐 냄새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죠. 물론 자동 세차 자동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 자동 설치를 분리해서 거기다 다른 물건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루프탑. 일단 차량 높이가 있다 보니까 특히 처음 가본 곳에 높이가 거슬릴 경우에는 진짜 신경 써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위에 있는 루프탑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스트레스죠. 그리고 요건 좀 소소한 건데 둘째, 요건 좀 소소한 건데요. 물론 텐트가 편하긴 하지만 텐트를 설치하고 나서 부수적인 물건을 뭐 가지러 가거나 내놓거나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해서 차량 위에 있다 보니까 뭐 사다리 매트 등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번거롭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계단을 밟고 올라가도 밟고 내려와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강력한 단점인데요. 일단 자동 세차 안 돼요. 그냥 일일이 차 더러울 때마다 손을 닦아야 돼요. 일단 제품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가격대가 저는 120만원짜리를 제가 꼼꼼히 알아봤는데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 제품은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루프탑 텐트고요. 합리적이고 기능적이고 아주 튼튼하죠. 물론 넉넉한 공간도 있고 이중도어, 방수 소재, 방충망 설치하기 뭐 굉장히 편하고요. 텐트 같은 거. 물론 눈, 비 걱정 없이 튼튼하고요. 제품 색상은 세 가지고 크기도 중형부터 특대형까지 세 가지입니다. 사실 차량용 루프탑은 워낙 종류와 가격대가 다양하죠. 그리고 개인 상황이 천차만별이라서 뭐 혼자 낚시 가거나 여행 가시는 분들 뭐 싼 제품 구입하셔야 되죠. 제가 방금 얘기해 드렸던 4인 가족 기준 제품 120만원대는 좀 쓸데없이 비쌀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제품 재질과 디자인을 좀 꼼꼼히 따시는 분들은 또 더 비쌀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어떤 특정 제품들을 쭉 나열하듯이 얘기하다 보면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4인 가족 기준 120만원 차량용 자동 텐트 루프탑을 이걸 선호했어요. 내가 꼼꼼히 알아보니까 이 제품이 제일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7년 동안 사용한 자동차 바스켓을 사용했는데 귀차니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썩 내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활용하는데 재미나 가성비로 볼 때 진짜 자동차 바스켓 많은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만족감이 컸었거든요. 물론 7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뭐 제거하지 않았겠죠.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레일러는 큰 비용 부담이 있긴 하지만 캠핑 자주 가시는 분 진짜 강력히 권합니다. 그리고 승용차 루프탑은
아주 색다른 경험, 뭐 차에 위에서 편하게 텐트 칠 수 있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뭐 편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차 자동 텐트 루프탑을 강력히 권하고요. 이게 단점이 이제 세차 아까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는 점은 꼭 인지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비교했는데요. 각 제품들 관심 있으면 아래 링크 알아보세요. 앞으로도 자동차 용품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구독하시고 좋은 제품 정보 받아가세요. 이상입니다.